안녕 친구들.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고정해 놓는 장치도 구입을 했고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지요. 아무래도 첫 번째 수업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 이번 수업도 지난번 수업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학습 목표였던 소단원 학습 중단원 학습 목표였던 내용과 형식을 잘 파악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맥락 흐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나아가서 작품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마 학습 활동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단원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이 맥락 흐름을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는 점. 사실 이 백석의 수라라는 시는 맥락 흐름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시예요. 좀 이따 선생님 보여드릴 텐데 맥락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감상해야만 수라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어떤 맥락 흐름이냐면 우리 한국사에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또 암흑기였던 그쵸? 일제강점기. 이 작품 1930년대 후반에 나온 작품이라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 코드를 그죠? 일단 한번 써볼까? 일제강점기. 이 시대 코드를 놓치면 안 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코드를 놓치면 안 돼서, 이 시대 코드에 이제 근거해서, 이 프레임에 근거해서 이 작품을 이해해야만 좀 폭넓게 감상할 수 있겠다라는 점, 아울러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 보면 굉장히 잘생겼죠? 그죠? 그래서 출처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여자 국어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1위가 백석이다. 뭐 이렇게 전해질 정도로, 근데 실제로 작품성 있는 많은 작품들도 많이 썼어요. 뭐 예를 들면 여운한 골쪽이라든가 여기 시옷 받침해갖고 쪽이다. 그치? 그래서 여운한 골쪽이라고 한다든가 혹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든가 혹은 모닥불이라든가 혹은 여승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창작을 했고 실제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도 많아서 우리 친구들 백석 시인을 조금 기억해 두고 좀 약간 이 백석 시인의 특징, 시 경향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둔다면 작품을 폭넓게 감상하고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목부터 보도록 합시다. 제목이 수라죠. 수라. 수라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 친구들? 수라, 마수라? 수라, 마수라. 그건 아니고요. 수라가 들어가는 말 중에 이응으로 시작하는, 아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죠. 그죠? 아수라장. 그죠?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둘러보면 여러분들 책상 있잖아요. 딱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수라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수라장은 무슨 뜻이냐면, 사전에 찾아보면, 끔찍하게 흩어진 자리다. 이렇게 이제 현장, 끔찍하게 흩어진 현장, 끔찍하게 흩어진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는데 아수라라는 신하고 관련이 있어. 이 아수라라는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전쟁의 싸움 신인데 막 머리가 3개고 팔이 6개인 이런 신인데 그러니까 이 아수라가 지나간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잡이 없겠죠. 잡이 없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서걱서걱 푸슉푸슉 뭐 이런 상황이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끔찍하게 흩어진 자리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책상 조금 어지럽혔다고 아수라장이네 이거보다는 사실 더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센 거지. 그치? 그러면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 뭐냐면 제목이 수라 곧 아수라장을 의미하는 제목이라면 한 가지는 분명하죠. 뭐야?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라는 거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렇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알 수 있는데 상황에 대한 뭐가 있다? 화자의 부정적 인식. 그치? 어떤 상황인지 아직 몰라요. 우리가 맥락을 안 줬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일제강점기라는 프레임을 주지 않았잖아. 그치? 그냥 일단 작품만 보는 거야. 내용만 보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시척하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결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치? 그래서 요 정도는 일단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제는 수라로 대변되는 요 부정적 인식이 과연 무엇인가? 그지? 이 부정적 인식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포인트가 되겠다. 좀 이따. 지금 정리하지 않을 거예요. 좀 이따 정리할 건데,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미색,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다 낭송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바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1년 보시면,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일단 시적 화자가 나오죠. 분명히 해볼까? 쉬운 것부터. 그래서 시적 화자가 나죠. 그렇죠? 나라는 시적 화자가 이렇게 등장하지. 이런 거 이제 선택지에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적 화자가 작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나가 이렇게 드러나면 나, 내, 저 이런 식으로 1인칭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나오면 시적화자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가 지금 바라보고 있죠. 뭘 바라보고 있어요? 거미 새끼 하나를 바라보고 있다. 거미 새끼.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들 한 번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방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거나 공부하다가 뭐 거미가 나온다거나 모기가 나온다거나 파리가 나온다거나 그치? 여러분들 오른손에 파리채가 있다 혹은 에프킬라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버리지. 그쵸? 시적화자가 똑같은 거야. 그치? 거미 새끼 한 마리가 나왔어.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 갖고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어떻게 해요? 쓸어버린다. 그치? 쓸어버린다. 이거는 뭐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어머 불쌍해 어떻게 거미 새끼한테 그럴 수 있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상태라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1년의 내용은 아직 뭐 특별한 건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상적 경험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차디찬 밤이다 라고 써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상상해봐요. 이거 선생님이 상황극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바람이 부는데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게 내려온 거야. 내가 바람이 부니까 어우 추워 하면서 거미를 확 갖다 버리는 거지. 갖다 버리고 이렇게 문을 열었는 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추운 거야. 그치?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그때 문득 든 거죠. 시적화자. 뭐라고? 차디찬 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차디찬 밤의 의미를 조금 확장해보자. 우리가 이 맥락을 바탕으로. 사실 뭐 쓸어버리면서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차디찬 밤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알게 된 거야. 뭘 알게 된 거예요? 이 시적 상황의 시간적 공간적 시간적 배경, 그죠? 시간적 계절적 배경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일단은 겨울이라는, 그치?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그다음에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일단 이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확장해 볼까? 이걸 또 확장해 볼까? 이런 시간적 계절적 배경을 알고 나서도 내가 이제 갖다 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갖다 버렸다. 거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야? 나의 비정함을 이제 연거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렸다라는 거죠. 거미한테는 그게 뭘까? 비극이죠. 그죠? 거미한테는 비극이죠. 그죠? 그래서 혹은 거미한테는 실현과 고난의 의미를 갖고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요 정도까지는 의미를 쭉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라도, 그지? 선생님이 억지를 부린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왜 하필 이런 진술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물론 맥락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맥락 안에서 적극적으로 읽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년 같이 했는데요. 특별히 1년에서는 차디찬 밤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말고는 일상적 체험으로 아직 특별한 어떤 문제의식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럼 2년에서는 어떻게 될까? 계속 가볼까? 어니젠가, 자, 방언이에요. 이 친구가 백석 친구가 평북 친구라서 북한 방언을 해요. 어니젠가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자, 이번에 시적 대상이 바뀌었죠. 자, 시적 대상 누가 등장하냐면 큰 거미가 나타났다. 큰 거미. 이제 시적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앞에 있었던 시적 대상을 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시적 대상을 이라고 해볼게. 편의상.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시적 대상이 등장을 하는데, 새끼거미 쓸려난 곳에 큰 거미가 왔어. 근데 나는 그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선생님, 밤 12시 다 돼갖고 지금 목이 갈라져요. 이해하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냥 뭐, 겁이 나왔어? 에플라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가슴이 짜릿한데요. 그죠? 짜릿해. 뭐 이렇게 사이다 먹을 때, 청량음료 먹을 때, 그 짜릿함이라고 생각하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끝까지 읽어보면,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며, 서러워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짜릿함을 우리 친구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맥락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확실하잖아. 이거 명백한 하강적 이미지잖아. 그죠? 명백한 하강적 이미지. 서러워한다라니까? 그죠? 왜 서러워하는 거야? 서러워한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슬픔을 느낀다는 거지. 그치? 왜 슬픔을 느낀다는 거야?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있어요.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며 서러워한다는 거죠. 이게 얘가 슬퍼한 이유인 거죠. 그쵸? 이게 슬퍼한 이유. 그러면 여기선 한 가지의 지금 뭐랄까, 가정이 생긴 거죠. 한 가지의 가정이 생긴 거야. 뭐라는 거야? 이 큰 거미는 거미 새끼의 뭐다? 엄마다라고 지금, 그쵸? 엄마다.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다. 새끼라고 하니까 엄마다라고 합시다. 엄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건 사실일까? 백석이 지금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사실일까? 알 수 없지. 그치? 알 수 없지. 그렇지만 지금 이 친구는 상상하는 거예요. 시적 화자는 상상하고 있는 거야. 이 큰 거미가 저 거미 새끼의 부모라고. 그래서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며 서러워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슴이 짜릿한 것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오예, 또 죽여. 오예, 이게 아니라는 거야. 두꺼봐 날아라. 뭐 그러면서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아파했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가슴이 찌릿했다, 아파했다, 혹은 죄책감을 느꼈다. 뭐 이런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새끼거미 쓸려난 곳에 나타난 큰 거미를 다시 한번 갖다 버리는 거죠. 어쨌든 슬퍼하지만 또 창밖으로 차디찬 밤 문 밖으로 갖다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좀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결국엔 또 죽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갈게요. 3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라는 것은 이제 가시기도 전이다라고 이제 오른쪽 밑에 뜻풀이가 되어 있거든요. 가시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 알만 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갓이란 뜻이에요.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하는 무척 적은 새끼거미. 세 번째 거미가 나타났어요. 이 집은 자꾸 거미만 튀어나오네요. 그쵸? 무척 적은 새끼거미. 지금 일단 첫 번째 거미 내보냈고요. 큰 거미 내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없겠지 하고 있는데 마음을 좀 안정을 추스리고 있는데 무척 적은 새끼거미. 그리고 이 무척 적은 새끼거미는 그냥 적은 새끼거미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좁쌀을 알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하는 우리 친구들 막 노루 태어나는 거 보면은 노루가 처음부터 막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게 아니잖아. 사슴 같은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비틀비틀 막 이러고 있잖아. 그치? 그런 거 상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새끼거미가 엄마 거미 엉망 거미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거미 엉망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무척 적은 새끼거미가 이번에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엄마 어디 있디?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거기서 나는 확실하게 이제 목이 메이죠. 그죠?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라고 해. 메이다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감정이 북받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 절정인 거죠. 절정. 복받치는 거예요. 슬픔이 절정의 상태인 거죠. 그렇죠? 지금 감정이 변화하는 게 지금 보이죠? 시적 대상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그렇죠? 복받쳐 오르는 거죠.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면 나를 서럽게 한다. 시적 화자의 상상이 그게 이루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앞에서 이연에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적 화자는 지금 얘네들을 전부 다 뭐라고 보고 있는 거야? 거미 가족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거미 가족 혹은 공동체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일종의 의인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네들을 거미
패밀리로 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닌겐 무서우이 하면서 달아나 버리면 나를 서럽게 한다. 나를 서럽게 해요. 나는 이 작은 것을, 작은 것, 무척 적은 새끼거미 얘기하는 거죠.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면. 근데 얘도 참 보통 애가 아니야. 그치? 결국에 또 어디다 갖다 버린 거야? 문 밖에다 갖다 버린다는 거죠. 그죠? 문 밖에다 갖다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문 밖은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문 밖은 요 차디찬 밤이라는 곳과 같은 공간인 거죠. 그죠? 차디찬 밤과 같은 공간이야.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비극의 공간인 거죠. 그죠? 비극의 공간이야. 근데 한편으로는 이중적 의미를 갖게 돼요. 여기서 문 밖은. 그래서 문 밖은 좀 조심해 주셔야 돼. 형광펜 표시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문 밖은 좀 조심해 주셔야 돼. 차디찬 밤이라는 공간, 비극의 공간이긴 한데,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공간이긴 한데, 결국엔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곳에다가 가져다가 버린다라는 거지. 그치?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에 엄마, 누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 밖에 다시 갖다 버리는 것은 그나마 아주 아주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나마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이 제외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금 시척화자는 가져다 버린다. 이렇게 문 밖으로 가져다 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척화자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슬퍼한다까지도 표시를 하고 갈까? 시적화자는 아무렇지 않았단 말이야. 혼자 뭐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모두의 마블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적화자가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감정의 변화를 보이고 있죠. 그죠? 감정이 이렇게 변화해 간다. 그죠?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던 게 절정을 이루죠. 절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감정을 변화하고 있다. 요게 이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 일단 기본 첫 번째 포인트 뚜둔 잡을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시적 화자의 감정 변화다. 그치? 말 나온 김에 다 하고 갑시다. 그쵸? 시적 화자의 감정 변화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감정이 고조되고 있죠. 고조. 그지? 이런 걸 이제 무슨 법이라고 했었지? 점층이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그래서 점층적인 감정 변화를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슬퍼하는 감정으로 고조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고, 감정이 바뀌었다라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 태도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처음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요. 그죠? 아까는 뭐라고 했어? 빗자루로 쓸어버렸잖아. 문 밖으로 쓸어버렸잖아. 그죠? 근데 이제는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갖다 버린다라는 거죠. 받아서 버린다는 거지. 그치? 인식이 달라진 거야. 얘네 거미들을 그냥 한낱 미물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이렇게 인격체, 그지?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관심했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낄 정도로 거미 가족의 해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지. 좀 더 자세히 써볼게요. 거미 가족의 해체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적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슬픈 거야. 누가 슬픈 거예요? 시적 화자가 슬픈 거야. 그죠? 시적 화자가 슬픈 겁니다. 시적 화자가 슬픈 이유는 이 대상을 인격체로 보고 거미 가족의 공동체 해체에 마음을 아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거미가 이 슬퍼할까? 거미가 막 여기 울고불고할이라고 써있는데 거미가 진짜 슬퍼할까요? 그건 아니겠지. 시적 화자가 슬프기 때문에 거미가 슬프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거미 가족의 해체에 이제 마음 아파하고 얘네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문 밖에 가져다 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적 화자가 거미 가족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시의 기본적인 내용만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보면서 왔는데요. 근데 이 시를 그냥 이렇게 읽으면 뭔 거예요? 한 방 안에서 공부하던 애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뭐야? 거미 왔네? 휙 버리고 자꾸 또 거미네? 휙 자꾸 와, 거미가 자꾸 이런 식입니다.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뻘쭘하네. 그래서 거미가 자꾸 나타날 때마다 시작하다가 슬퍼하면서 거미를 내보내는 그런 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죠? 사실 보통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죠. 그죠? 보통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아니, 뭐 거미 내쫓으면서 갑자기 자기가 혼자 상상하도 슬퍼해. 친구가 없는 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의식이 이 작품 안에 숨어 있었는지 두 번째 포인트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문제의식. 자, 일단 첫 번째 작품에서 드러났던 것은 거미, 가족, 공동체의 해체죠. 작품에서 드러난 건 이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우리가 결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에 1930년대 일제강점기 상황을 이제 결부를 시키면 이제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 민족이 일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만주 등지로 이렇게 이주를 간다거나 정든 고향을 버리고 그렇게 멀리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혹은 독립운동 한다고 이렇게 가족들도 버리고 이렇게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죠. 여러 이제 독립지사들 보면은 가족들과의 절절한 편지, 뭐 안중근 의사가 어머님과 나눈 편지 이런 것들 보면 어머님께서 너 감옥에서 죽어라, 네가 거기서 생명을 구걸하면은 그거는 일제에 이제 동조하는 짓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식한테 죽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편지도 있는 걸로 선생님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역사는 우리가 줄글로 그리고 뭐 사진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전부 다 하나하나 아름다운 꽃들이었고 하나하나 살아있는 삶이었단 말이지. 그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쓰러져 가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이 나라의 독립과 애국과 광복과 살기 위해 싸워야만 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아야겠지. 그지? 선생님이 이렇게 이것저것 일제강점기 시대에 관련된 잠깐의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요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그 어떤 우리 민족의 해체, 우리 민족의 고난, 시련, 그치? 요런 부분과 이제 이 거미가족 공동체 해체라는 것을 연결해 보면 이 시적 화자가 지금 느끼는, 이 작가가 느끼는 비애감이 조금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수라라고 했던 것은 1차적으로 거미가족 공동체 해체되는 상황을 의미하지만 맥락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집어넣으면 뭘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거미가족 공동체로 대변되는 우리 민족, 그지? 우리 민족 공동체의 해체 상황, 이것을 비유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안 그러면 이 시는 그냥 거미 내쫓고 우는 약간 친구 없는 친구의 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맥락, 시대적 배경을, 프레임을 집어넣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시인도 실제로 백석도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도 많이 짓고 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런 작가의 자전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고 뭐 시대적 배경도 고려를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거미 가족의 해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창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을 받아들여서 이해를 한다면 거미 가족 공동체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이 처한 이 현실은 차디찬 밤이라는 현실은 비극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시적화자가 문 밖으로 가져다 버리는 것은 차디찬 밤뿐만 아니라 재외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적 화자를 일제다라고 보면은 안 돼요. 우리 친구들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시적 화자가 거미 죽였으니까 거미 가족 공동체는 우리 민족이라면서요. 그러면 시적 화자는 일제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그죠? 왜냐면 시적 화자는 좋은 마음을 품고 그죠? 너희들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들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일제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미 가족 공동체가 우리 민족과 닮아 있다. 요렇게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두 번째 시도 잘 감상을 했는데요. 두 번째 시도 잘 감상을 했는데 요 시의 내용 우리 친구들 또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죠? 그래서 시가 말하려는 부분은 내용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런 맥락 같은 것들도 결부해서 이해해야만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차시에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